안녕하세요. 재테크 읽는 준선생입니다. 오늘 벼랑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공급량을 늘리는 해법이 과연 신축 아파트 건설뿐일까? 한가로운 주말에 한 가지 의문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주말 내내 찜찜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경제학을 처음 배우면서 일반적인 재화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처음 접했었고, 그 이후 공인중개사 자격증 과목을 공부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세금의 증가가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교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제 마음속에 깊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라는 한 학문에서만 나올 법한 내용이라 믿었었고, 굳이 내가 석사 박사를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내가 이 이론을 사회에서 접할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경제학을 현실과는 거리가 먼 허상이라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든 생각은, 경제학은 현실과 매우 밀접한 과목인 것처럼 보여도 학부생의 입장에서는 현실과는 상당히 괴리감이 있는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에서 부동산 개론을 통해 다시 한번 경제학을 접했는데, 과거에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쌓았던 지식이 하나둘씩 실물 경제인 부동산 시장에 대입되는 과정을 경험하다 보니, 경제학은 현실과 매우 밀접한 과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 주위에는 부자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아파트 투자는 투기라 지칭을 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된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벌어야 오랫동안 벌 수 있다, 더 크게 벌 수 있다 라고 이 논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그리고 본인들은 아파트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으며 사업을 잘 영위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의 이바지하는 것이라 신봉을 한다는 거죠. 물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근데 이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투기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과연 한 점 부끄럼 없냐고 묻고 싶습니다.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것은 평범한 직장인이 자기가 가진 자본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라는 넓은 카테고리 속에서 아파트라는 주거 재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만약 이 부자들이 나는 모든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고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당당하게 저를 혼쭐낼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 제조업을 영위하시는 분은 보유하던 공장 부지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가치가 확 뛰게 되었고, 도심 속에 그 공장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편입되면서 건설사 매입을 통해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건 부동산 투자가 아닌가요? 외관적인 방식은 달라 보이지만 결국 사전적 의미인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라는 한자 단어로 조합된 부동산을 통해서 본인이 부를 얻은 겁니다. 또 어떤 분은 토지와 상가 개발만이 올바른 투자 방법이라 이야기하시는데,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인 부증성의 대표적인 상징인 토지를 매입하는 것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과연 아파트 투자보다 떳떳한 일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남이 비싸게 사줘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덕적 잣대를 두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점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고귀한 척 행동하지 마세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당신 개인주의야. 말이 다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앞서 제가 서울 공급량을 늘리는 방법이 과연 신축 아파트 건설뿐일까, 이 의문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내린 답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옥신각신하고 3기 신도시 택지도 아직 조성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 청약을 통해 민심을 달래려고 하는데, 왜 정부는 도대체 엉뚱한 곳에다 힘을 쏟고 있을까요? 첫째, 그린벨트 해제는 미래 후손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3기 신도시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권이기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발행과는 달리 전혀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원초적인 해결 수단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은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공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빽빽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생각하는 그 공급은 서민들이 임차하는 것이 아닌 취득을 해야지만 그 명분이 살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부의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서민들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잡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높은 가격입니다. 그러기에 원초적인 해결책은 가격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급을 늘려야 한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세분화한다면 신축 공급이 있고 임대 공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축은 땅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는 진행할 수 없으니 제외를 하고, 임대 공급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 취득하는 서민들의 증가라는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고민했을 때 저는 비록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껏 한다는 이야기가 다주택자 매물 유도냐, 정부가 몰라서 안 하는 거냐 해도 안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온다면 그것은 공급 물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하락합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을까요? 이렇게 규제를 엄청나고 강하게 쪼이고 있는데요, 절대 매물을 내놓지 않을 겁니다. 갖고만 있어도 돈을 버는데 어느 누가 미쳤다고 길바닥에 돈을 버리는 일을 할까요? 마누라한테 혼나는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정부가 다주택자를 인정을 하고 이분들은 돈을 벌 자격이 있다고 기사 자격까지 수여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세금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거죠. 당신이 다주택자인 것을 인정하고 지금부터 1년 안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를 한다면 양도세 80%를 경감시켜주겠다. 만약에 당신이 5채 있다고 한다면 1년 안에 4채를 매도하고 1주택자로 돌아간다면 그 4채에 대한 양도세를 95%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면 서울 부동산 난리가 날 겁니다. 아마 국내에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중국인들의 물량도 쏟아져 나올 겁니다. 여기다 1주택자 유지 시 종부세 면제와 추후 노후로 인해 신축에 가고 싶다면 보유 기간에 따른 청약 가점 부여 등으로 당근을 많이 주게 된다면 아마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를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를 주었을 경우, 특정 임차인이 쭉 오랫동안 살았을 경우, 여러 경우를 따졌을 때 임차인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해 희생한 임대인이 있다면 그 주택을 팔았을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을 해준다면 앞서 말씀드린 공급량 증가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 정권에서는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현 정권은 가진 자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가진 재산을 빼앗아서 통신비 할인처럼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어야지만 그들의 지지 세력을 잃지 않으니 아마 그 정치적 논리를 위해서라도 절대로 세금 인하 같은 전략을 펼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서민들은 전세가 폭등으로 울상을 짓고 있고 폭등한 전세까지만 집도 구하지 못해 서러워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주택자인 소수가 돈을 벌게 허용하되 무주택자 다수가 저렴하게 집을 취득한다면 아마 그 선택으로 인해 지지 세력들이 더욱더 결집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